안녕하십니까. 고래클럽 나린의 정현입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예상한 대로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현재 힘찬 신고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큰손 정주입니다. 제가 3월 달에 지수 바닥권 잡아드렸죠. 이 고스트에서 11월까지 약 7개월 동안 돈 벌 기회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11월까지 미국 대선까지 돈 왕창 버는 장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돈 열심히 벌어서 부자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오늘 드디어 외국인들이 복귀가 이뤄졌습니다. 반도체에 아직까지는 국한돼 있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또 매수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주식도 주식이지만 이 장마철이기 때문에 일단 또 물폭탄, 또 장마 홍수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종합주가지수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 신호가 경신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은 720선을 돌파 이후 단기 조정을 받고 다시 신호가 경신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 지난번에는 투자 심리가 약간 50 밑으로 내려왔지만 지금은 투자 심리가 50까지 올라오는 상태, 3박자, 7박자 잘 맞는 상태, 추세가 전환된 상태, 현재는 대기 매물대 지지를 받으면서 점진적 추가 상승세 무게중심을 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참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이 있긴 있는데 간다 못 간다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지지받고 갈 적에 이럴 적에 우리가 5일선 매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5일선 기준점으로 점진적 추가 상승세 무게중심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현재 상승세로 잘 가고 있네요. 역시 추세가 잘 전환돼 있고 얌얌얌 잘 가고 있네요. 밑에 보면은 또 거래량도 참 좋죠. 투자 심리도 좋고 모든 지표가 방향을 우위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계속 이어가면서 이것을 5일선 매매 잘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점진적 추가 상승세,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언급하죠. 이 바닥을 치고 갈 때 대세 상승 초기 장세다. 대세 상승 초기 장세를 일반인도 먹여주는 장세다. 수익률로 이어주는 장세다. 현재 단기가 아닌 대세라고 하는 것은 향후 6년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또 항상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방향성에 따라가는 전략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 선생님. 2차 코로나19 부양 정책이 미국에서 뉴욕 증시가 발표가 됨에 따라서 기대감과 함께 강세를 보였는데요. 코스닥도 같이 강세를 이제 보이는 모습이고, 그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이런 부양 정책을 계속적으로 쓰면서 증시 강세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말씀드리며 화려한 종목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도 마찬가지고요. 공포지수, 부에서 공포지수 이런 것들이 뭐 크게 3월 달에 폭등했지만 지금 그런 게 없어요. 환율도 문제였고 공포지수도 문제였고 혹은 유가도 문제였고 유가 그때 3월 달 폭락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공포스러운 게 지금 지표들이 없는데 자꾸 3월 달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냐. 아니, 지금 뭐 그런 흐름이라고 일단 볼 수는 없고 그런 어떤 징조들이 나오면 그때 가서 대응을 해야지 미래에 짐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3월 달에 대량 거래가 그러니까 제가 대세 상승이라는 뜻이 뭐냐면 사상 최고 대량 거래. 역사적으로 사상 최고라는 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번 상승은 대세 바닥에 대세 상승이 나타난 거다. 2년 동안 주가가 빠지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아마 가서 녹화 방송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4개월 내내 올라갔죠. 그럼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다. 일단 뭐 50권의 심리기 때문에 50, 60이죠. 아직 과열권이라 볼 수 없고 요 상승의 길이가 짧아요. 하락의 길이에 비해서는 아직 턱없이 짧기 때문에 중간에 살짝 쉬어가는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11월까지는 어떤 쉬어가는 서서 조정을 받아가면서 꾸역꾸역 올라가는 장이 연출될 가능성에 대비하시면서 하지만 그것도 꼭 그렇게 갈 거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일단 21선에 대한 생명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비중의 조절을 해나가면서 종목 자세 하시면 되겠고 정말 이제 꺾였다라고 할 정도가 된다면 이제 직전에 봉에 감싸는 음봉이 나왔을 때 그다음 하락장형 음봉은 나와야 좀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겠구나. 그때 가서 그때까지 쭉 내려올 때까지는 뭐 그렇게 하락으로 보지 않는 것이긴 한데 그렇다고 뭐 가만히 그 붕괴 때까지 보ян다면 수익 냈던 거 다 토낼 수 있으니까 일단 22선을 가지고 비중을 조절해 나가면서
상승의 초기 종목도 위주로 지수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종목도 위주로 매매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장은 돈 벌 수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금일 외국인들의 좀 대량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아직까지 삼성전자 오늘 어마어마하게 샀죠. 그런데 이제 다른 업종까지도 이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이 721선 부근, 전고점 부근이죠. 2220포인트대 부근을 계속 돌파를 못하다가 그러다 오늘부터 이제 돌파하면서 적산병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 침체권에서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이 스토캐스틱 지표도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인들의 앞으로 수급 동향 시크가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 이제 모더나 쪽 화이자가 최종 임상에 이제 드디어 어제부터 이제 개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임상 3상 기대감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하반기에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미국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한다라고 해도 지금 시장에서 안심을 하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그 당시 이제 봄철 때 한참 코로나가 유행할 때 확진자 수가 폭증할 때보다도 확진자 수는 지금 더 그때보다도 급증을 하고 있지만 치사율이 더 높아지지 않아요. 그만큼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사람 몸 안에서 이제 숙주를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오히려 치사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한다라고 해도 백신 기대감과 아마 추가 부양 기대감이 압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제 IT 종목 장세 초점 맞추시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이제 미국 FOMC가 이제 임박돼 있죠. 아마 이번 FOMC에서도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지금 일단은 아직까지는 경기 부양 기조를 유지하는 그런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에도 악재보다는 호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T, 반도체, 뉴딜 정책 관련주들 이런 쪽에 초점 맞추면서 앞으로 하반기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외인들의 수급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또 연기금 쪽 가장 중요한 자금이죠. 수급 이탈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면서 역시 종목 장세 이어나가시면 굉장히 좋은 이제 장이 또 도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나린이님. 네. 자, 이 종합주가 지수가 이 2210포인트가 됐던 뭐 2000포인트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추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세를 항상 선절 라인대로 신고가로 갈 때는 그냥 방향성에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경우는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실전 매매라고 하는 경우는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매일매일 변동성, 그 방향성에 순응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첫 번째 종목을 한번 볼까요? 자, 제넥시라는 종목이 있죠. 뭐 코로나 종목이 되었든 간 뭐 대선 테마가 되었든 간에 무슨 어떤 우량주가 되어 다 똑같습니다. 어떤 건지 호재와 악재가 다 반복될 수 있는 종목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 제넥신 같은 경우가 현재 잘 올라가고 있네요. 지난번에 SK케미칼이 많이 올라갔죠. 7월 달만 해도 뭐 200%씩 그냥 막 올라가고 현재 상태에서 보면 제넥신 같은 경우도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데 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박스권을 돌파 쪽에 항상 주식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박스권을 돌파하고 가려고 하는데 덜렁 팔고 나서 붕 날라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박스권을 돌파하지는 항상 중기로 봐야 돼요. 단기적 관점에서 고점 매도했다 하더라도 내일 같은 경우 반락하면 항상 시가에 반락할 적에 5일선에 근접할 적에 분할 매수 관점에 들어가는 것이고 한 종목에 항상 30% 이상은 부담되기 때문에 초보자 되시는 분들은 20% 이내가 제일 좋아요. 초보자는 한 종목에 10%씩 배워가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능력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손절 라인 때부터 설정을 해놓고 만약에 손절을 한다라고 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을 맞춰서 해야 됩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 전체 보면 13만 원까지가 본래 마지막 매수권이고 13만 원 이상부터 저항대 매도권 들어가는데 이제 박스권을 돌파해서 가려고 하면 점진적 상승을 본다 그런 얘기인데 현재 이익률을 볼 적에 이익률이 아주 좋습니다. 밑에 보면 또 추세도 잘 전환되어 있고 매물대도 돌파되어 있고 거래도 연속 증가, 투자 심리도 활성화되고 있고 현재 방향성이 다 잡히는 상태에서 점진적 그래서 추세 매매. 자, 신고가 패턴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박스권 돌파 쪽에 항상 5선 매매를 해야 되는데 돌파, 지지를 받고 갈 적에 하는 겁니다. 돌파했다 그냥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침체권, 그러니까 지하실 바닥에서 이제 육지로 올라왔다. 수평선으로 올라왔다.
바다 표면 위로 고래등이 보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또 한 점만 더 볼까요? 자, 여기 보면 파밀셀이라는 거 있습니다. 같은 업종이나 어떤 종목 중에서도 투기성 종목이 있고요. 이변성 종목이 있고 정상적인 종목이 있습니다. 뉴스와 호재에 따라서 급등락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자, 이번 주 파밀셀 이번 주죠. 이번 주 시작됐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파라볼릭이 점이 하나 딱 찍혔습니다. 이번 주 추세가 전환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전환되면 반락하죠. 시가야 반락할 적에 주봉 중기적 관점에서는 시가야 5주선 기준점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일봉에서는 항상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일봉에서는 하단 추세 대비 이 매물대를 돌파할 때 최대 대량 거래날 종가를 돌파하면 근데 돌파하다 밀렸죠. 종가 개념이에요. 뭐든 종가 개념. 주봉도 종가, 월봉도 종가, 뭐든지 종가 개념으로 안착을 해야 되면서 올라가다 떨어지면 항상 매매하다가도 딱 멈추고 경계를 하는 겁니다. 아,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막 잡으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떨어질 칼날 잡으면 안 되고 이변성 호재와 악재가 반복되는 종목들은 초보자 되시는 분들은 항상 위험 요소가 있죠. 왜? 급등락을 막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초보자 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자, 주봉 상태 보시면은 월봉 상태 보시면은 현재 이달 얼마 남지 않았죠? 한 4일뿐이 안 남았는데 현재 5개월 이더치를 잘 보이고 있고요. 주봉 상태 이번 주 보시면 또 주봉 상태 조금 더 얘기했다. 이달에 추세가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되면 반락이라죠. 골든 반락. 다음 주에 시가에 반락할 때가 정상적인 매수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강남 교수님. 네. 저는 이제 대북 테마주 쪽을 좀 볼 텐데 오늘 스페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페커는 방산주 개념에서 이제 시장에서는 남북경협주와 반대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이는 종목이죠. 일단 방산주 개념이다 보니까 6월 달에 대북 악재가 나타났을 때 수직 급등했던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부로 이제 이번 주로 주봉 차트가 이제 하락 전환 신호가 좀 나와 있거든요. 이 주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보시게 되면은 주봉에서 대응봉을 보이고 나서 그리고 제 꿈의 차트의 기준이 또 여기 따로 있는데 여기 이제 수동으로 좀 꼽아놨지만 이런 식으로 하락 화살표가 주봉에 꼽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응봉 이후 제 기준에 하락 신호가 나왔다. 일단 5주선의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그 MACD 오실레이트의 추세도 양봉이 줄고 있는 모습의 상승의 흐름이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게 되면 일단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거꾸로 남북경협주에 대한 강세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데요. 그럼 거꾸로 대하타이 남북경협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경협주를 보시게 되면은 5주선에 대한 이제 막 회복을 보면서 추가 상승세가 엿보이죠. 일단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및 공급업을 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철도 관련주 개념으로 일단 우리나라 남북경협주의 개념도 되겠지만 국내 SOC에 대한 대규모 투자 사업과 함께 뭐 동해선 철도라든가 이런 어떤 철도 사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국내 철도 사업만 하더라도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남북 경협이 앞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겠느냐라는 것을 본다면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이제 11월 달에 있는데 최근에 북한에 하는 행동들이 있죠. 뭔가 한반도를 불안 심리로 크게 끌어올렸죠.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건강위설 김정은 그리고 나서 전 세계에서 이목을 주목시키다가 짜잔 나오고 실제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나오고 나서 건강에 이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서 갑자기 김여정 체제로 돌아서면서 뭔가 한반도를 위기를 돌아서다가 다시 어느 정도 진정이 됐어요. 이렇게 어떤 위기를 고조시키고 나서 북미 정상회담이 만약 이루어져서 이게 미국에서 뭔가 이제 해결책을 이제 북한을 내가 잠재웠다 이러면 이제 뭔가 시너지 효과가 충격적인 어떤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기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결될 가능성을 이제 보는 건 지금 차트상에도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8월 15일 광복절 기준에서 뭔가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 이평선의 지지 보이면서 지금 직전의 음봉을 막 넘어섰죠. 8합을 상승전했죠. 천년봉 나오기 직전이죠. 장기가 시작입니다. 1차 상승 파동만큼의 2차 파동을 기대하면서 현 시점도 마지막 매수권으로 오늘까지가 매수가 마지막이다. 22선 첫 돌파니까 매수 후 월봉의 5개월선만 잡고 추가 상승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북 전문가로서 앞으로 유명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일단 오늘 좀 세 종목 갖고 왔는데요.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삼성전자, 일단 먼저 빠르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제가 좀 관심 있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만큼 지난주 제가 이제 저녁 공개 방송, 일단 주제가요. 여기서 이제 공개를 했던 부분이죠. 삼성전자 이 DDR5 이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DRAM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이제 주제로 좀 삼았는데요. 이 삼성전자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부터 좀 추세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상단 추세를 오늘부터 강하게 돌파를 했죠. 근데 외인들이 오늘 대량 매수가 유입이 됐죠. 이 급등의 질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단 추세가 6만 5천 원대 저항권에 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하반기 차세대 반도체 DDR5 이제 출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 표준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해서 특히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가 이어질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하면서 단기는 철저하게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이제 바닥권 같은 경우는 역시 721선 부근, 저 밑에 4만 원대 중후반대였죠. 그래서 항상 721선 근접할 때, 그리고 단기는 일봉상 추세 돌파할 때, 그럴 때를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5일선 매매 이어나가는 전략 유리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OCI라는 종목인데요. 이 대표적인 태양광 폴리실리콘 업체죠. 무엇보다 중국의 최대 태양광 폴리실리콘 업체가 화재가 나오면서 앞으로 생산량을 잠시 중단을 하기 때문에 가격 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OCI 최근 들어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200일선을 돌파한 만큼 이 200일선 부분을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단기 이제 서서히 근접하는 모습이죠. 앞으로 5일선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반등을 노리는 전략 유리할 것 같고요. 200일선이 잠깐 이탈된다라고 하면 단기 조정에 또 대비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부분은요. 이 종목 이제까지 상장된 이래로 태양광 업황이 좋을 때도 2000년대 초반대에도 별로 그렇게 썩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는데요. 지금 굉장히 눈에 띄는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 라가르드 총재도 녹색 양적 완화를 역시 필두로 해서 대규모 자금 유입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미국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00조 원에 가까운 5년 동안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분야 쪽에 투자가 이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바이든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10% 이상 차이 나는 만큼 역시 바이든 쪽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CI 아까 말씀드린 지지권 200일선 부근 단기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역시 내일 5일선 회복된다라고 하면 추가 반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OCI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는 민엔지를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민엔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업체 중에 하나죠. 무엇보다 이 민엔지 같은 경우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도 했고요.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도 또 들어오죠. 데이터 3법 수혜주 관점에서 오늘부터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서 이제 막 200일선을 돌파 시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8월 달부터 데이터 3법이 시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달 상승 전환 이제 임박돼 있는 만큼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지 그 부분을 중요 포인트로 보면서 앞으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회사 세틀뱅크 같은 경우 신규 사업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부가적인 부분으로 참고하시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엔지 일단 내일장 200일선 돌파 안착하는지 지켜보시고요. 향후 중장기 저항권은 저 2만 원대 부근 721선 부근으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강남 교수님. 네, 하이비즈 시스템 제가 6월 24일 날 설명드렸던 종목인데요. 그 회사 내용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이폰 관련 좀 알고요. 일단 그거는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4차 산업혁명 관련주로서 3D 프린터의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언택트 산업의 고성장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관련 산업이 앞으로 더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 AR, VR에 대한 시장에서 이번 현 정부에서 AR, VR에 대한 어떤 육성 정책들 발표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 회사도 AR, 자율주행 관련주에 속하다 보니까 디지털 관련주, 바로 디지털 뉴딜 정책 관련주로서 앞으로 성장성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이비즈 시스템에 대한 차트 한번 더 하겠습니다. 월봉에서 특이사항이 있다면 5년 중 최고 대량 거래 터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점진적으로
추가 상승세가 더 엿보이니까 지금 이제 수익이 제가 10,000원대 6월 24일 날 설명을 드렸는데 더 올라갈 확률이 많으니까 단기적인 등락을 무시하고 일단 최소한 주봉 차트에서 뭐 5주선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일단 점진적 추가 상승 계속 노리시면서 주봉 월봉에서 이제 이런 게 단서예요. 뭐냐면 거래량이 그 대응봉, 대항봉, 대응봉 여러 번 반복한 걸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가 뻔히 나올 수밖에 없는 패턴인데 실리고 천장봉 60이니까 이제 본격적인 탄력이 빠르게 붙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5주선 매매로 추가 상승세 약세 시험 나올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나리 전문가님. 자, 저는 에이텍을 볼까요? 자, 실전 매매에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대량 거래된 날 종가 손절 기준을 먼저 설정을 해드렸는데 에이텍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대량 거래 시연된 날 종가 기준이 23,000원. 이게 바로 손절 라인대입니다. 이 손절 라인대를 참고한 상태에서 시가에 반락할 적에 5선 매매를 이어가는 것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추세가 저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꺾여서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추세가 전환되겠죠. 전환되면 이익경률에 따라서 하단 추세를 손절하는 대로 신고가 패턴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다시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가는 경우가 있고 거래가 줄면서 계속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 투자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돼가지고 3박자가 맞는 상태. 근데 3박자가 맞으면요 선행성 지표라고 그러죠. 일봉, 주봉, 일봉, 거래량, 투자 심리 3개 이상이 정별이면 또 3박자가 맞으면 항상 우리가 상승세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 우상향 패턴 하단 추세 손절 라인들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한 말씀 하시죠. 예, 금요일 저녁 MTNW 8시에 제가 이제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설명 꼭 참고하시면 유리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노란톡 무료 카톡도 입장 이제 가능하니까요.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제가 주제 차세대 DDR5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제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주 주제 역시 또 반도체가 되겠죠. 삼성전자 반도체 왕자의 복귀가 시작됐다. 이 주제를 통해서 또 반도체에 대해서 이번 주에도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방송 끝나고 바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남크선님. 네, 노란톡에 MTNW의 뭐 정주, 강남, 군선, 나린에서 MTNW로 꼭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방송 끝나고 나면 22시에 공개 방송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주도 테마주가 내일 무엇이 될지 급등이 무엇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항상 장 끝나고 공개 방송도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리 전문가님. 네. 자, 주식은 현재 대세 상승 초기 장세이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전략을 펼치는 것이 좋은데 항상 자기만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은 정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자기 능력에 맞게 비중을 맞추면서 신고가 패턴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세는 대세 상승 초기 장세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